자, 봅시다. 자, 오늘 먼저 볼 내용은 유리식이에요.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도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찍어둔 영상을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다가 문제들도 거의 똑같길래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다가 빠진 부분도 있고 살짝 뭐 순서가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새로 찍는 건데, 자, 유리식은 이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분의 x 더하기 1은 이제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거는 크게 다항식하고요, 분수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식들이 존재하고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분수식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볼 내용들은 이제 분수식들,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분수식들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칭현상이에요. 자, 더하기랑 빼기는요, 통분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하기 빼기 중에서 특이한 놈들이 좀 있어요. 그 특이한 놈들을 조금 이따 따로 살펴보겠고, 기본적으로 통분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을 하고 싶다라면 얘네들을 통분합니다.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로 통분을 해서 얘네들이 곱해서 x 더하기 2, 얘네들이 곱해서 x 마이너스 1, 그래서 분자는 2x 더하기 1이 되겠고, 얘는 뭐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통분한 다음에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얘네들의 최소 배수인 12로 통분을 해서 이렇게 쓰죠. 근데 예를 들어서 6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을 하면 얘네들을 곱한 54로 통분하지 않잖아. 보통 얼마로 통분하죠? 18로 우리가 통분을 하죠. 왜? 얘네들의 최소 배수니까. 얘가 2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3이니까 3을 굳이 두 번 곱하지 않고 한 번만 곱해서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는 x-1에 x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분의 1이니 x 더하기 1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통분할 때 x-1,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통분을 해서 얘한테는 x 더하기 2만 곱해주고 얘한테는 x-1만 곱해줘서 통분을 하시는 게 깔끔하죠. 그래서 무조건 다 이제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하는 건 아니고 최소 공배수에 이제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래서 통분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곱하기와 나누기는요, 인수분해 해서 약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이렇게 할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계산을 한다. 자, 뭐 이런 걸 예를 들어 계산한다고 치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이거 4로 바꿀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꾸자. 그럴까?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바꿔보자.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죠? 미안. 마이너스로 바꿀래. 내 맘이야.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얘는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분의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지금 인수분해가 얘랑 약분이 되고 얘랑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분모에 살아남아있는 거 이렇게 될 거고 분자사에 살아남아있는 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각 약분되는 거 약분해서 계산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곱하기 나누기는 그냥 약분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거, 대분수꼴로 바꿔야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대분수꼴로 바꿔야 되는 형태들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대분수꼴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해요. x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4. 자, 이런 형태들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 그냥 통분하자고 보면 이거 4개나 곱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4차식이 돼서 식이 조금 껄끄러운데 일단은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야. 거기다 4차식에다가 여기다 그럼 3차를 곱하면 분자도 4차식이 돼서 식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땐 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분의 7 같은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썼었죠? 이거 2와 3분의 1이라고 적었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대분수를 쓰진 않지만 이거의 의미는 2 더하기 3분의 1이었어. 이거에 왜 그래? 7을 3으로 나누게 되면 2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1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썼던 것처럼 분수의 형태도 지금 얘는 분자도 1차고 분모도 1차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서 한 번 들어가서 1 남아요.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얘를 1 더하기 x분의 1로 적자는 얘기야. 자, 얘도 이제 대분수꼴로 나타낼 건데 대분수꼴로 나타내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셔도 되고요. 쟤를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x 더하기 2니까. 그럼 요 부분은 약분해서 1이 되고요. 요 부분은 x 더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마찬가지 쓸 수 있어요. 얘도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도 1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식이 좀 더 깔끔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통분을 해줄 건데 자, 얘네들을 먼저 통분하자. 그러면 x에 x 더하기 1분의 2이 곱해 x 더하기 1 2이 곱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네들 통분하게 되면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분의 2이 곱해 x 더하기 3 2이 곱해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분배해서 이렇게 쓰자. 그럼 얘네들 없어져서 x에 x 더하기 1분의 1 되고요.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분의 x 없어져서 3 빼기 2니까 1 됩니다. 이러면 통분하기가 쉬워요. 왜? 분모끼리 곱해봤자 분모는 뭐 이렇게 될 테지만 분자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하면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네들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이 돼서 분자가 조금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땐 무조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서 이렇게 대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진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내가 이제 유리식 파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문제고 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분분수라는 게 있어요. 자, 부분분수는 고3 때까지 정말 뒤지게 많이 쓰여요. 뒤지게 많이 쓰이고 특히 2학년 때 뭐 시그마라든가 이런 파트들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분분수는 분모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부분분수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어떤 두 식이 곱해져 있어서 AB분의 K라는 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B-A분의 K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B-A분의 K에 얘네들 통분하면 AB분의 얘가 올라가서 B, 얘가 올라가서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약분돼서 자연스럽게 다시 AB분의 K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왜 쓰느냐? 이럴 때 많이 써요. 자, x에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때르륵 x 더하기 9에 x 더하기 10분의 1. 자, 내가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싶어. 이거 통분해야 돼.
그러면 x부터 x 더하기 10까지 다 곱해서 통분할 거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분분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분모가 곱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곱해져 있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야. 1분의 1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거랑 식이 똑같다란 얘기야. 왜? 이거 통분하게 되면 x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면 1이 되거든요. 이거랑 식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이제 분자가 1이니까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바뀌고요. 얘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분자 1이고요.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마지막 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 분자는 1이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바꿔버리면 어차피 개수들은 1이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과 x 플러스 1분의 1이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니까. 얘랑도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지겠죠. 얘도 그 다음 거랑 없어지겠고 얘도 그 전 거랑 없어질 거야. 그럼 결국에 살아남아있는 식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통분하는 건 1도 아니잖아. 이것만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분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분수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자,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은 당연히 똑같아요. 똑같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통분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x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b를 계산을 했더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5가 되더라.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요. a, b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이 통분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얘네들 곱하면 이거니까. 그럼 얘네들 식을 통분하게 되면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분의 A한테는 x 더하기 2를 곱했고요. B한테는 x 더하기 1을 곱했으니 얘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AX랑 BX, A 더하기 B의 X, 2A, B, 2A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똑같아야 돼요. A 더하기 B가 3이 되고 2A 더하기 B가 5가 돼야 되겠죠. 얘네 두 식을 빼면 A가 2가 되고 B는 1 정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 A, B를 이렇게 구하는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번분수입니다. 번분수는 분수, 분의 분수의 형태를 우리가 번분수라고 얘기하죠. 분수분의 분수의 형태를 번분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A분의 B 분의 C분의 D를 계산을 한다라면 얘네들이 곱한 B 곱하기 C분의 얘네들이 곱한 A 곱하기 D가 됐었다. 이게 번분수의 형태다. 분수분의 분수의 형태인데 저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A분의 B 분의 C분의 D라는 건 이거 분수의 원래 의미가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니까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로 바뀌어서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가 되는 거였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칸이 건너서 약분이 가능했죠. 왜? 얘 A랑 C랑 약분이 가능한 거고 B랑 D랑 약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 칸 건너 약분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번분수인데 번분수랑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대칭형의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대칭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분자 분모 각각 정리 후 일반적으로 약분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1-a 더하기 b분의 a-b 분의 1 플러스 a 더하기 b분의 a-b. 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대칭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물론 분자랑 분모가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완벽하게 똑같이 생기진 않습니다. 똑같으면 약분될 테니까요.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린 대칭형이라고 부를 거고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분자를 통분하면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얘네 계산될 거 계산되면 2B고요. A 더하기 B분의 계산되는 거 계산되면 2A입니다. 자, 분수분의 분수 형태인데 우리 한 칸 건너 약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한 칸 건너 약분이 됩니다. 얘분의 얘죠. 그리고 B분의 A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대칭형은요. 아래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비대칭형 문제는 뭐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럼 분자부터 그냥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x분의 x 더하기 1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또 얘 계산하시면 돼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x니까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 1은 1분의 1이니까 얘분의 얘로 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통분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대칭형은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유리식에 대해서 좀 문제들을 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27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부터 봅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하래요. 자, 통분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통분을 할 건데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x제곱 빼기 y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얘한테는 x 플러스 y를 곱했고요. 얘한테는 x 마이너스 y를 곱했고요.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돼요. 그러면 얘랑 없어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y 이거 x 더하기 y의 제곱이네요. 분모는 x 빼기 y, x 더하기 y였고요. 그럼 이게 하나가 약분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분의 x 플러스 y라고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식을 바꿔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x 빼기 1 나누기 x제곱 빼기 4분의 x제곱 빼기 x가 됩니다. 자, 이거 곱하기 나누기니까 인수분해서 약분하시면 돼요. 얘는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 빼기 1.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 분자분모 자리가 바뀌죠. 얘를 분모에다 씁시다. x에 x 마이너스 1을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자, 약분되는 거 약분해보죠. x 빼기 1 약분되고요. x 더하기 2 약분됩니다. 분모에 살아남은 건 x와 x 더하기 1이고요. 분자에 살아남은 건 x 빼기 2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네요. 자, 밑에 1번하고 2번 천천히 해보죠. 자, 2번 봅시다. 이제 2번. 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성립한답니다. 자, 얘네들이 통분하게 되면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분의 a한테 x 더하기 2를 곱했고요. b한테는 x 더하기 1을 곱했습니다. 그럼 얘는 분모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니까 자연스럽게 통분이 된다고요. 이렇게. 요거는 x끼리 묶으면 a 더하기 b의 x, 상수끼리 묶으면 2a 더하기 b. 자, 얘랑 똑같대요. 그럼 x는 x끼리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2가 되고요.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a 더하기 b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두씩 빼면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3 정도 이렇게 되겠죠. a, b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1번, 2번 두 개 해보죠. 자, 3번 봅시다. 예제 3번. 자, 물론 얘 같은 경우 그냥 통분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통분하는 순간 얘네들이 곱해지면 3차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분자의 차수가 지금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대분수꼴로 만들어주면 좋다고.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x번 들어가니까 x제곱 빼기 x 빼면 1이 남아요.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얘 x로 묶으면 x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네들 약분하면 x가 남고요. 얘네들 x 더하기 2분의 1이 남아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도 괜찮고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x가 없어지죠. x가 이렇게 날아가서 x-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얘를 계산하는 거고 이제는 통분하기가 쉬워졌죠. x-1 x 플러스 2분의 2이 곱하면 x 플러스 2 2이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뀝니다. 분자가 3이죠. x-1에 x 플러스 2분의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이거 아까 내가 예제로 든 거랑 똑같네요. 자, 이건 대칭형인데 이제 번분수인데 대칭형이죠. 그럼 분모를 계산하면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b고요. 얘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져서 a 더하기 b분의 2a가 남고요. a 더하기 b분의 얘네들이 날아가서 2b가 남습니다. 그러면 한 칸 건너 약분되고요. 한 칸 건너 약분됩니다. 이거분의 이거니까 a분의 b 이렇게 간단히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여기다 쓸 수 있을까? x에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4에 x 더하기 6분의 1. 자, 얘네들은 그냥 통분하자고 하면은 식이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분모가 곱해져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부분분수로 바꿔줄 겁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얘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죠. 어차피 개수가 지금 다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x분의 1 앞에 하나 살아남았고요. 뒤에 x 플러스 6분의 1이 하나 살아남아요. 당연히 앞에 하나 살아남으니까 뒤에 하나 살아남는 거야. 이게 한 칸 건너서 약분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통분하면 x에 x 더하기 6분의 2이 곱해서 x 더하기 6, 2이 곱해서 마이너스 x. 그래서 x에 x 플러스 6분의 3 정도가 이렇게 남겠다. 자, 밑에 3-1번하고 3-2번 풀어봅시다. 자, 3-1번에 2번, 3번 풀이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자, 번분수 형태여서 이렇게 대칭형이 아닌 비대칭형은 분모부터 아래서부터 차례대로 그냥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 빼기 얘네 통분하면 a분의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1 빼기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a 더하기 1분의 a. 자, 분모 다시 통분하면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분모는 1이죠? 그러니까 쓸 필요 없고요. a 더하기 1만 이렇게 남네요. 자, 3번은 자, 이거 분모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부분분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2죠. 2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2분의 1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자, 그럼 어차피 2분의 1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묶는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과 x 더하기 3분의 1 얘랑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앞에는 x 더하기 1분의 1이 남았고요. 뒤에는 x 더하기 7분의 1이 남았죠. 그러면 2분의 1 내비두고 통분하면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7분의
2 곱해서 x 더하기 7, 2 곱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6이니까 2랑 약분되면 3 남겠죠?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7 이렇게 남습니다. 자, 필요한 거 적으시고요. 적으시면 유리함수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로 들어가 봅시다. 유리함수는 뭐 앞에서 했듯이 뭐 분수함수예요. 분모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자, 원 배울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원 배울 때도 기본형 배우고 표준형 배우고 일반형을 배웠듯이 유리함수도 기본형을 배우고 표준형을 배우고 일반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기본형입니다. 가장 쉬운 유리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형은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긴 걸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건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죠.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함수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얘는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다릅니다. k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k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한 쌍의 대칭이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한 쌍의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얘네들은 x축과 y축에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워만 질 뿐, 얘네들은 점점 가까워만 질 뿐 x축, y축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칭점이에요. 대칭점. 이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이 곡선은요,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대칭인 점은 0,0입니다. 원점이 대칭인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은 x가 0만 아니면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 세 번째, 치역. 자, 치역은 y값의 범위죠. y값들은 쭉 계속 있다가 0에서만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고요. 얘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입니다. 자, 네 번째, 대칭인 직선. 자, 대칭인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두 그래프는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똑같아요. 얘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똑같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접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y 둘 다 공통적으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일치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y는 x분의 100의 그래프는 얘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사실은 이게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왜냐면 평행이동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2의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면 실제로 점을 몇 개 찍어볼까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12 정도 나올 거예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가 6 정도 나오겠죠. 3을 집어넣으면 4 정도 나오겠고요. 4를 집어넣으면 3 정도 나오겠고요. 6을 집어넣으면 2 정도 나오겠고요. 11을 집어넣으면 1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의 한 쌍의 곡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음수를 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대칭인 형태의 이런 곡선이 생긴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점이에요. 왜 대칭점이 가장 중요한지는 이제 표준형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형은 뭐냐면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래서 y는 x-알파분의 k 더하기 베타의 형태로 생긴 걸 우리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다르겠죠. k가 양수일 때는 x축 방향으로 알파,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좌표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좌표축이라고 생각하고 k가 음수니까 2, 4분면과 4, 4분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얘도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대칭점. 자, 얘는 알파만큼 베타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네들이 대칭점이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얘네들에 대한 대칭점이야. 자, 두 번째 정의역은요 마찬가지로 x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x가 알파만 아니면 되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얘도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자, 세 번째 치역. 치역은요 y가 베타가 아닌 모든 실수. 얘도 y가 베타가 아닌 모든 실수고요. 자, 네 번째 대칭인 직선. 자, 얘는 기울기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얘를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하면 그 대칭인 직선도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똑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알파만큼 베타만큼 이동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대칭인 직선은요 반드시 대칭점을 지납니다. 그 말은 대칭인 직선이 두 개 만약에 주어지면 걔네들의 교점 자체가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점이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 대칭점의 x좌표가 정의역에서 제외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칭점의 y좌표가 치역에서 제외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대칭점을 대칭인 직선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점이 가장 중요하다. 대칭점이 정의역과 치역과 대칭인 직선 모든 걸 다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합시다.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미안. 점근선까지 얘기합시다. 얘는 특이하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점점 근접해가는 선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얘도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그럼 얘 점근선 먼저 써버리면 점근선은 x는 알파와 y는 베타가 점근선입니다. 얘도 x는 알파와 y는 베타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대칭점이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인 직선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의역, 치역이 주어졌다? 대칭점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점근선 주어졌다? 대칭점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대칭인 직선 주어졌다? 교점 구해서 대칭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주어지든 간에 항상 대칭점부터 구해놓고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일반형. 일반형은요 얘네들을 통분시켜 놓은 모양이에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통분시켜 놓은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일반형을 쓸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만 써요. 첫 번째, 그냥 대칭점만 내가 필요할 때. 대칭점은 여기서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칭점의 x좌표는 일단 분모가 0이 될 때야.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대칭점의 x좌표고요. 대칭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결국에 쟤를 대분수꼴로 다시 나타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a분의 c번 들어가니까 cx 더하기 a분의 bc 빼버리면 어쩌고저쩌고 남겠죠. 그러면 얘는 ax 더하기 b분의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서 대칭점의 y좌표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 대칭점만 내가 구해야 되는 순간이 생긴다라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가 대칭점의 좌표가 된다. 대칭점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못 그려요. 왜냐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려면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역함수를 바로 구할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x랑 y의 자리를 바꾼 함수가 역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x랑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가 돼요. 얘 이쪽으로 넘기면 axy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가 돼서 axy 마이너스 c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고 y로 묶어주면 ax 마이너스 c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요, 얘가 넘어갔으니까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결국에 a랑 d는 그대로 있어요. a랑 d는 그대로 있고요, b랑 c가 자리만 바뀌어서 부호만 반대로 바뀐 거야. b와 c의 자리를 반대로 바꾸고 부호만 반대로 바꾸시면 역함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2x-1분의 3x 플러스 1이다. 이거의 역함수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곧장 구할 수 있다고. 얘랑 얘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 돼요. 3이 내려오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바로 구할 때는 쓸 수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표준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대분수꼴로 바꾸시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형태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거나 찍어두시고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자, 필수예제 4번부터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래프를 그리고 점의역, 치역, 점근선 다 구해보랍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무조건 다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번은 표준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2번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얘 대칭점부터 구하면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3이고요 상수항이 4니까 3,4가 대칭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대칭점이 3,4니까 3,4를 먼저 찍어 놓고 이게 점근선이 되면서 이게 좌표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자, 그래 놓고 기울기가 지금 양수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1사분면 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3사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림 그릴 때 한 가지만 y절편만 좀 신경 쓰세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니까 어쨌든 양수죠. 양수니까 양수 쪽에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y절편이 음수면,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은요, x바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치역은요 y바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왜냐면 대칭점이 3,4니까요. 점근선은 x는 3과 y는 4가 점근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 일반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돼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볼까요? 3번 들어가니까 3x 더하기 3 빼면 마이너스 4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대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되겠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3에서 대충 그려놓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근데 y절편 x에다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y절편이 음수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정의역은요, 대칭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치역은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에 4-1번 한번 그림 그려보고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y는 x-2분의 2x-3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켜서 얘를 만드는 거야 지금.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래요. 자, 원도 마찬가지였고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냥 이쪽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이제 유리함수인데 얘를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모양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럼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평행이동할 때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대분수꼴로 만들면 2x-3 나누기 x-2를 하면 두 번 들어가니까 2x-4 그래서 1 남아요. 그럼 얘는 사실 x-2분의 1 더하기 2니까 얘 그래프를 얘로 평행이동 시킬 때 기울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k는 일단은 1이야. 기울기 먼저 구해놓고 마찬가지야. 2차 함수 평행이동할 때 뭐만 이동시켰어? 꼭지점만 이동시켰죠. 원은 중심만 이동시켰어. 얘는 대칭점만 이동시키면 돼. 얘에 대한 대칭점은 0,0이고요. 얘에 대한 대칭점은 여기가 맞죠. 얘에 대한 대칭점은 2,2죠. 그러면 얘를 이동시켜서 얘를 만들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2고 b에 해당하는 것도 2입니다. 그래서 a, b, k를 더하게 되면 5 정도 되게 돼요. 밑에 5-1번, 2번, 3번 3개 해보자.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6번으로 넘어가는데 6번은 사실 진짜 되게 쉬워요. 쉬운데 요것만 딱 얘기하고 합시다.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이제 물어보는데 봐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축이 기준이 돼서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생겼고,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꼭지점과 축으로부터 먼 놈에서 최대 최소가 반드시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자, 유리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이제 가장 기본형부터 기본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점근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가 점근선을 만약에 포함한 구간을 주어지면 이거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이 있니? 없어. 최소값은 있니? 없단 말이야. 그럼 너네한테 시험에서 물어보겠니? 안 물어봐. 그러니까 너네한테 주어지는 구간은 축을 포함할 수가 없어. 축을 포함하게 되면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네한테 주어질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값 당연히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기겠죠?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생길 거야. 구간이 이쪽으로 주어지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생길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생길 거라고. 그래프가 개수가 음수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범위를 이렇게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값이 여기 있고 최소값이 여기 있어. 범위를 이렇게 주면 최대값이 여기 있고 최소값이 여기 있다고. 그 말은 결국엔 뭐냐? 결국에 구간이 주어지게 되면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생길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했어? 결국에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구간의 양 끝에서 생긴다고. 그럼 양 끝값을 대입해서 큰 놈이 최대값이고 작은 놈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문제에서 얘는 a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 눈에 그냥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솔직히 제일 좋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봐야 되니까 9번 들어가면 2x 더하기 2여서 a-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a-2 더하기 2야.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거든. 그러면 얘는 대칭점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 찍어놓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1,4분면과 3,4분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 그래놓고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0은 여기 있고요.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진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프를 그리면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고. 그럼 최대값은 x에다 0을 대입한 거니까 0 집어넣으면 a예요. 그게 6이라는 얘기고요. 최소값은 x에다 3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a니까 4분의 얘가 6이어서 12 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3이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밑에 1번, 2번, 3번 3개 해보죠. 자, 7번. 자, y는 x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a와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지금 대칭인 직선이 얘네들이라는 얘기야. 아까 전에 대칭인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대칭점을 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대칭점은 곧장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대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가 대칭점이라고 아까 일반형에서 얘기를 했었죠. 모르겠으면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대칭점은 일단 분모가 0이 되는 x좌표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좌표입니다. 이게 대칭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대칭인 직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대칭점을 지난다고요.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라고요. 그럼 플러스일 때는 y는 x 더하기 5가 되겠고 마이너스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얘랑 비교해보면 a는 5가 되겠고 b는 1이 되겠죠. 대칭인 직선은 언제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대칭점을 지난다라는 거. 자, 밑에 7-1번, 2번, 3번 해보죠. 자, 필수형 8번 보죠. 8번. 자, 필수 이제 8번 보시면요. 얘는 이번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고 나서 식을 반대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합니다. 이게 y는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예요. 자, 우리 일단은 여기서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3,2니까 대칭점이 마이너스 3,2라는 걸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칭점도 바로 구할 수 있죠. 대칭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니까 a. 이게 대칭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비교해보면 a는 2가 되겠고 c는 일단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x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b라는 식이 된 거야. a, c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자, 그리고 나서 무조건 지나는 점이 하나 더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우리 함수에서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해서 성립하는 점이죠.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입니다. 요거 1 넘어가봤자 b 마이너스 4만 0이 되면 되니까 b는 4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 b, c의 값을 다 구해주시면 된다. 자, 밑에 8-1번, 2번, 3번 더 해보죠. 자, 이제 유형 9번 봅시다. 자, 이제 유형 9번은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실 때는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한 거. 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직선이 지나는 점을 구해야 돼요. 자, 얘는 직선에 분명 미지수가 붙을 거야. 이제 보편적으로 기울기에 미지수가 붙어요. 근데 이제 뭐 y절편에 붙을 수도 있어. 이제 붙을 수도 있긴 한데 기울기에 보통 붙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 배울 때 직선에서 x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 풀이해서 지나는 점부터 구하자 그랬습니다. 얘는 y절편이 주어진 거야. x에다 0을 대입하면 1을 지나죠. 얘는 항상 0,1을 지납니다. 왜냐면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얘가 0 돼야 되니까. 얘가 0 되면 y는 1이 되니까 0,1을 항상 지납니다. 그래 놓고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얘는 일단 대분수꼴로 나타내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한 번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1. 이거는 x-1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대칭점이 1,1이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대칭점이 1,1이면서 기울기가 1인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y도 0이니까 얘는 0,0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문제 풀 때 샤프 같은 거 하나 놓고 얘 0,1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0,1 여기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기울기가 0이면 만나 안 만나? 그래프랑 이게 점근선이니까 안 만난단 말이야. 기울기가 양수가 조금이라도 되면 만나죠.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쭉 만나. 쭉 만나겠죠.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아무리 올라가도 언젠간 이쪽을 지날 거 아니야. 기울기가 양수일 때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난다고. 기울기가 음수일 땐 어때? 안 만나죠 지금. 안 만나다가 여기서 뭐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 접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몇 개에서 만나? 하나에서 만나겠고 이게 조금 더 오면 어떻게 돼? 두 개에서 만날 거야. 여기까지 돼? 그냥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문제에서 근데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0일 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다 음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안 만나다가 뭐하는 순간이 생겨? 접하는 순간이 생겨. 그래서 접하는 순간이 되기 직전까지 만나겠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이건 기울기가 0인 순간이니까 뭐 따로 구할 필요는 없고 이게 요 순간을 보면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 접한다라는 건 x-1분의 1 더하기 1과 mx를 연립했을 때 넘어가면은 1은 mx의 x-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전개하면 m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이 될 텐데 얘가 접한다고요. 접하려면 2차식이 접하려면 판별식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m이 0일 때니까 m의 m 플러스 4가 0일 때. 그래서 m이 얼마인 순간? 마이너스 4인 순간. m이 0인 순간은 안 됩니다. 왜 안 돼? 소수항계수 0이면 안 되니까. 그지? 이렇게 돼. m이 마이너스 4인 순간이라고 이때가. 그러면 m은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지금 안 만나죠? 마이너스가 4가 되는 순간 만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겠지. 됐니?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1번, 2번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9번은 1번, 2번 두 개 다 해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1의 그래프와 y는 a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이번엔 만나야 된대요. 자, 이거는 친절하게 표준형으로 바꿔줬으니까 0,1이 대칭점이죠. 대칭점 0,1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는 0,1을 지나죠. y절편이 0,1이니까 이 점을 지납니다. 그래놓고 그래프 보자고요. 자, 기울기가 0이면 안 만나요.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계속 안 만납니다. 쭉 안 만나죠. 이거 점근선이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순간 만나요. 계속 만나죠. 기울기가 음수면 만나네요. a가 0보다 작으면 만나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9-2번은 y는 x 더하기 1분의 x-2의 그래프와 y는 k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이번에는. 자, 이거부터 그려봅시다. 그리려면 표준형을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대칭점이 마이너스 1,1이 대칭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1이 대칭점. 기울기가 음수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방향으로 x에다 00 집어넣으면 y절편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실 때. 자, 얘는 0,1을 지나죠. y절편이니까 0,1을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죠. 자, 그럼 얘가 기울기가 0일 땐 안 만납니다.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계속 안 만나요. 안 만나다가 여기서 뭐하는 순간이 생기겠어? 접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두 개에서 만납니다. 아,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우린 접하려면은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접할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간다라면. 그럼 접하는 순간을 결국에 찾아야 되니까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과 kx 더하기 1이 접하는 순간을 찾으려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고
전개하면 k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12k가 0이 될 때 k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k가 12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2일 때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필요한 거 적어두시거나 찍어두시고요. 유형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늘 영상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제발 좀 복습 좀 하시면서 제발 좀 집에서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자, 유형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10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합성함수 배운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새로운 유형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함수가 유리함수로 나온 것 뿐입니다. 풀이하는 건 합성함수 때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1001번 합성해서 300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1001번 합성하라는 얘기니? 아니었죠.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만 찾으라는 얘기였어. 굳이 함수도 안 구해도 돼. 문제가 이게 만약에 1001에 x를 구하라고 했으면 fx를 그러니까 이제 x를 대입해서 요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상수 대입했잖아요. 그럼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f에 3003 집어넣으면요 3003분의 3002예요 1 뺐으니까. f2의 3003은요 f 합성 f의 3003이니까 f에다가 3003분의 3002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3003분의 3002 분의 여기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003분의 1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300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 합성한 값이에요. 자, 한 번 더 합성을 해보죠. f3의 3003은요 f에다가 f2의 3003을 대입한 거랑 똑같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3002분의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02분의 1에 이거에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002분의 마이너스 3003이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 칸 건너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날라가고요. 이거 분의 이거니까 3003이 됩니다. 자, F4의 3003은요 F에다가 F3의 3003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고요. F3의 3003이 다시 3003이 됐으니까 이거 첫 번째 거랑 똑같네요. 얘가 다시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3개씩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겠지. 3개씩 반복이 됩니다. 1001을 3으로 나누면 333번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가 2니까 얘는 결국에 누구랑 같은 거야? F2의 3003하고 같은 거야. 나머지가 2니까요. F2의 3003은 마이너스 3002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규칙만 잘 찾아주시면 된다. 자, 밑에 10-1번 하고요. 10-2번 풀어봅시다. 자, 10-1번 풀이하고 넘어갑시다. 자, 10-1번은 함수 fx가 x 더하기 1분의 2x일 때 f4의 x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뭐 물론 규칙도 있긴 있지만은 합성을 하면서 이제 규칙을 좀 찾아봅시다. f2의 x는요 f에다가 fx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fx가 지금 x 더하기 1분의 2x죠. 이걸 x 대신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분의 2배의 x 더하기 1분의 2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x 더하기 1 통분했고요. x 더하기 1분의 4x가 될 겁니다. 얘네들 없어지네요. 그럼 이건 3x 더하기 1분의 4x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니까요. f2를 구했어요. f3의 x는 f에다가 f2를 대입한 거니까 f에다가 3x 더하기 1분의 4x를 대입한 겁니다. 그럼 얘는 3x 더하기 1분의 4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1분의 4x에다가 2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x 더하기 1분의 4x 더하기 3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1분의 8x. 얘네가 약분되어 7x 더하기 1분의 8x가 됩니다. 이거분의 이거니까요. 규칙이 뭐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 더 구하시면 됩니다. F4 물어봤으니까요.
얘는 f에다가 7x 더하기 1분의 8x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7x 더하기 1분의 8x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7x 더하기 1분의 8x. 뭐 그냥 여기다 그냥 분자분모에다 7x 더하기 1을 곱합시다. 그냥 그러면 여기는 8x가 남고요. 얘는 7x 더하기 1을 곱했고요. 7x 더하기 1 곱하면 16x가 남아요. 그래서 15x 더하기 1분의 16x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C에 해당하는 게 A는 16, B는 0, C는 15죠. 다 더하면 31 정도 되겠네요. 규칙이 보이죠? 분자가 지금 2배씩 되고 있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는 얘보다 1이 작네요.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물어봐도 풀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서 유형 11번을 보도록 합니다. 필요한 거 찍으시고요. 집에서 영상을 다시 보면 될 거 참, 안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서 나는 영상을 다시 보진 않겠다. 그냥 찍어놓고 보겠다. 자, 11번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11번까지 하고요. 연습 문제 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11번은 함수 fx가 x-2분의 3x 더하기 1입니다. f 합성 g의 x가 된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랑 역함수 하면서 이 표현을 배웠죠. 이 표현이 뭐였죠? 얘네들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우리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상 이제 항등함수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gx는 f의 역함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모르면 우리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fx를 뭐라는 거야? f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요. f의 역함수가 gx니까 역함수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얘랑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3이 내려오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올라가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죠? gx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역함수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x랑 y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x는 y-2분의 3y 더하기 1로 바꿔야 돼. 넘어가면 xy-2x는 3y 더하기 1이어서 xy-3y는 2x 더하기 1. y로 묶어주면은 x-3이죠. 그래서 y는 x-3분의 2x 더하기 1이라서 이게 바로 gx가 되는 거죠. 역함수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11-1번, 2번, 3번 해보죠.